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서재입니다. 모처럼 제 서재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서 다시 또 월요일을 기다리려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일요일에 한 번 더 좀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좀 여유 있게 제 서재에 앉아서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런 이슈를 놓고 좀 진지하고도 좀 길게 아주 충분히 여러분에게 참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죠. 27일 오후 2시부터 1시부터군요. 오후 1시부터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그 정문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정문에서 1시부터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주최는 대한 1천만 한국기독교운동본부하고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매주 토요일 주최하는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 있죠. 여기에서 그 주최를 하는데 땡큐 아메리카 주한미군이 이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고 해오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격동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안 된다. 평화협정은 곧 대한민국의 공산화, 한반도의 완벽한 적화를 의미한다.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그 정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연사로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죠. NSC 보좌관으로 지명한 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한 인사다. 정말 제가 높이 평가하는 아주 인상적인 인사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2개월이 지났죠. 그 1년 2개월 동안 여러 인사를 해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평가하기로는 대한민국의 안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그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유익한 인사가 뭐냐? 바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대사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으로 앉힌 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것은 NSC 보좌관은 어떤 역할이냐면 미국의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NSC 보좌관 자리입니다. 엄청난 자리인 거죠. 만약에 어떤 군사적 옵션을 택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안보보좌관의 최종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파이널 리포트가. 그 최종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존 볼턴이 그 최종적인 보고서를 구두이든 아니면 이 리튼 페이퍼든 간에 문서든 간에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아니면은 NSC 보좌관에게 자, 지금부터 폭격이다, 전쟁이다, 북한을 때려라,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되면은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곧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존 볼턴이라는 전 유엔 미 대사를 앉힌 것이 왜 중요한 거냐. 존 볼턴은 북한핵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게 뭐냐. 김정은은 절대 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아주 신앙처럼 믿고 있는 대표적인 이른바 슈퍼 매파, 슈퍼 허키시, 슈퍼 매파가 바로 존 볼턴이라는 거예요. 존 볼턴. 그러니까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대의 제재의 압박, 그리고 북한을 선제 폭격한다. Striking North Korea first. 먼저 폭격한다. 이죠. Preemptive strike. 선제 공격. Preemptive strike만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아주 신앙으로 믿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턴이라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존 볼턴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인물. The second dangerous American이다 이거죠. 미국에서 두 번째 위험한 인물이다. 첫 번째 위험한 인물이 누구냐? 트럼프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두 번째가 이번에 NSC 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존 볼턴이다 이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리더십과 인재 기용술, 그 용인수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공상가가 아니에요. 절대 공상가가 아닙니다. 공격적인 현실주의자예요. 관념론자가 아니에요. 관념론자. 네. 흔히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지식인들이 이 범하기 쉬운 오류죠. 오류, 과오가 뭐냐면 이 공상론자입니다. 아주 뭔가 자기가 그 젠체하는 거 있죠. 이 지적 허영심. 뭐 미국의 평화, 전 세계의 평화 어쩌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그런 공상주의적인, 환상주의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한반도의 평화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번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는 존 볼턴을 자신의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NSC 안보 보좌관에 앉힌 거예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이른바 마인드 세트라고 그러죠. 이 머릿속의 구조. 뭐 토론해서 설득해서 뭐 자기 가 부리고 있는 예컨대 스텝들을 설득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가 생각한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머릿속의 구조가, 이 충전재,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그 충전재가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똑같은 사람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존 볼턴이라 이거죠. 아, 정말 가슴속이 후련한, 야, 인제 됐구나. 인제 북한 핵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인제 그런 안도감을 주게 하는 그런 인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걸 좀 어떻게 심층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호외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스텝을 두는 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해야만 김정은이가 만세를 부른다. 백기투항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지금 뭐 예컨대 평창 올림픽에 뭐 참가를 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 미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쫄래쫄래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뭐냐? 배경은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 뭐 붕괴가 눈에 보이니까 김정은 체제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가 완전히 몰락하고 붕괴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더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 트럼프인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그리고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중단하고 다 폐기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을 선제 북폭해서 쑥대밭 만들고 totally destroy,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죠. 작년에 트럼프가 UN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totally destroy 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뭐냐? 더 이상, 그러려면 이게 하나의 전쟁인데, 전쟁을 하겠다, 전쟁을.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김정은이가 서로 합작해가지고 지금 대화 국면을 좀 대화 붐을 일으키려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자기 주변을 완전히 자기 세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서는 트럼프 월드, 트럼프스 월드라고, 트럼프 세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잡소리하고 뭐 딴소리하고 이런 사람 다 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국무부 장관 틸러슨을 갈아쳐버리고, 네? 거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을 바꿔 말하면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이 완전 지금 대북 강경파라이죠. 그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국정원장을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거기에 앉힌 거죠. 거기에 지금 앉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외교 안보 통일 라인하고 이제 아마 파란만장할 겁니다.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네? 완전히 지금 강경론자로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 놓았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자, 보세요. 청와대 비서실장의 임종석. 뭐 임종석이야말로 이건 뭐 정말 어이가 없는, 미국 입국도 안 되는 그런 인물을 앉힌 거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을 앉혀놓은 거 아니겠어요? 국가안보실장. 올해 73살이죠. 73살. 국가안보실장. 무슨 이러한 북한 핵 문제와 같은 군사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단 하루도 없는 직업 외교관. 통상 또는 노동을 평생 했던 레이버, 노동 문제를 평생 다뤘던 정의용이, 그 다음에 서훈이, 네, 입으로만 대화했던 소위 말하는 남북대화 전문가라고 하는 서훈이, 이런 대북 환상주의자, 이거나 아니면 문약한, 유약한, 그야말로 백면서생이라고 그러죠. 백면서생들을 대통령 문재인을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정말 인권 변호사 출신. 기본적으로 트럼프 월드하고 대적할 수 없는 거죠.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유세계를 달리하는 한미 간의 이 외교 안보 라인이 된 거죠. 거기에 완전히 누굽니까? 문정인, 대한민국의 국가 역적이라 할 수 있는, 그 문정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이거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면 주한미군은 나가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자를 통일외교 안보특보로 앉힌 그 문재인과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외교 안보 라인을 완전히 트럼프 월드로 만든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 문재인과 김정은에 대해서 정면 경고에 정면 경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너희들이 파놓은 그 함정, 그 트랩에 내가 빠질 것 같으냐? 웃기지 말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고서 지금 그 대북 특사단이 정의용 일행이 그 미북 정상회담을 그 제안하는 그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트럼프가 진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트럼프가 발표를 하죠. 트럼프가 혼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북 특사단 또 미국에 간 그 일행을 배석시킨 가운데 거기서 트럼프가 내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 그 제안을 수락하겠다, 이렇게 당연히 그런 모습을, 그런 절차를 밟을 것인데, 이거 말이야 정의용 네가 발표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 네가 모든 책임을 져라 이거죠. 거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겠다. 이건 뭐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지금 함정, 이 트랩을 파놓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해안, 그 인사이트가 참 대단한 거죠. 이 동물적인 거예요. 이 자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동물적으로, 이 생존 본능이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이런 그 분석과 이런 해석이 대한민국 언론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뉴욕 타임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해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대한민국 언론은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그야말로 문재인의 기쁨족. 뭐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어떤 참 그야말로 미친 사람은 문재인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오슬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칼럼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어떤 교수가, 정치학 교수가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앞으로 완전 일렬 종대로 줄을 선 이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명색이.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문재인이가 오슬로에 가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는 그 묘책을 제시한 칼럼을 봤어요. 와, 그것도 대한민국의 유력 신문 중에 한 곳에 말이죠. 그런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정말, 네. 이런 그림 속에서 과연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문재인과 김정은의 이 합작으로 이 파놓으려 하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문재인과 김정은을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한다면, 한반도에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봐야죠. 제가 단언하건대 트럼프는 문재인과 김정은을 잡을 겁니다. 네, 호락호락 절대 넘어갈 트럼프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절대 무슨 이 무지개를 쫓듯이 막 뛰어가다가 무지개가 없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소가 닭 부듯이, 아니면 닭 쫓던 개처럼 말이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공상주의자, 또는 관념론적으로 너희들 예컨대 한반도 남북한은 같은 민족 아니냐 하는 그러한 환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냉철하고 공격적인 현실주의자, 아주 냉철한, 아주 가혹한 실용주의자예요. 프래그매티스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이 보수 우파의 마인드세트와 똑같은 거죠. 여기에 바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이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선제 북폭을 한다 이거죠. 사정없이 북한을 때린다 이거죠. 쑥대밭을 만든다.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여론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이 어디에서 나오냐?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들.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한미 동맹을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는, 그걸 신앙처럼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절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지지 여론이 될 수 있고 되어줘야 하는 거죠. 마땅하게.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봐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지켜볼 겁니다. 딱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김정은이가 이른바 CVID, C, complete, 완전하고, V,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 irreversible, 불가역적이고, 다시 돌릴 수 없다 이거죠. 그러한 D, 해체, dismantlement, CVID,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 핵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그 액션 프로그램, 언제부터 어떻게 뭐 배기하고 어떻게 하고, 이러한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둥,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는 둥, 이런 구름 잡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트럼프는 대번 믿을 수 없다 나올 겁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핵을 폐기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ICBM을 폐기한다는 말이냐? 이건 한반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핵과 이 미사일은, ICBM은 미국 본토, 지금 내가 앉아있는 백악관도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말이지.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이건 한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세계 안보와 관계된 것이다. 이러면서 압박할 것이다 이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김정은하고 지금 둘이 지금 말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는 틀림없이 김정은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할 겁니다. 그 CVID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서를 내놔라. 그 계획서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미북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그 계획서를 내놓을 거 아니냐. 그 계획서를 내놓아야만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 절대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왜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김정은의 속셈을 과연 트럼프가 모를 것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걸 만들어 와라 이거죠. 만들어 와야만 내가 만나겠다. 그러한 절차로 갈 거로 저는 확신해요. 그럴 겁니다. 100%.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김정은이가 과연 어떻게 될 거를 보느냐?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과 그 ICBM을 폐기할 가능성은 그건 0%예요. 0%.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지금 이렇게 골머리 아파하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이가 북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 바로 해법이 딱 여기에 있는 거죠.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한다 이거죠. 완전히 김정은 그 체제가, 그러니까 예컨대 트럼프가 김정은을 소위 말하면 미군이 참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암살을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 체제가 스스로 바뀌어버리는,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스스로 북한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한다. 그게 뭐냐? 완전히 대북 제재와 압박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고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엄청난 질주, 폭주, 이것을 지금 백악관 NSC 보좌관에 지명된 존 볼턴이 해낼 것이다 이거죠. 존 볼턴이. 그리고 국무장관에 새로 지명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그 다음에 지금 CIA 국장, 새로 임명된 CIA 국장도
완전히 CIA에서 그 평생을 일생을 보낸 사람 아닙니까? 네. 지나 헤스펠, 예? 그 여성이 있죠. CIA에서 완전히 악명 높은 정보맨 아닙니까? 그 다음에 UN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완전 비수와 같은 여성이죠. 이런 트럼프 월드가 완전히 집중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러한 해체를 보장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북한을 공격하겠다. 북한을 폭격하겠다. 북폭하겠다. 이렇게 몰아칠 것이다. 여기서 무슨 문재인 한반도 운전사? 천만의 말씀. 한반도 운전석?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인 거지, 망상. 트럼프가 이렇게 몰아칠 경우 과연 김정은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버틸 수 없다고 봐요. 절대 버틸 수 없다. 왜냐? 자신의 체제, 김정은 그 왕조 체제가 붕괴되면 김정은이는 어떻게 되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본인이 죽게 된다 이거죠. 본인이 그냥 생을 마치는 거죠. 이걸 과연 김정은이가 감수할 거냐? 자신이 목숨을 잃는데. 근데 독재자의 특성이 뭐냐면 절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처럼 아주 정말 지독하게 몰아치고 있는 트럼프를 상대로 자신의 목숨을 상대로 한 어떤 도박을 과연 김정은이 할 것이냐? 저는 무릎을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딜이 아주 구체적인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빅딜은 뭐냐? 결국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는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절대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의 신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명운이죠. 명운을 쉽게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윤창중의 일요호회였습니다. 네.